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현우고요. 올해 36입니다. 제 인생 막장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저는 원래 대기업 다니다가 34세 그만두고 행정고시에 도전했어요. 미친 짓이었죠. 다들 그랬어요. 현우야, 너 제정신이냐? 그 나이에 고시를? 근데 저는 제 인생에 뭔가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허덕이다 끝내기는 싫었달까요. 강남 근처 고시촌에 있는 장미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방 크기는 뭐 누우면 발이 벽에 닿을 정도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회색 시멘트 담벼락만 보였고 천장에는 누군가 커피를 쏟았는지 갈색 얼룩이 있었죠. 매일 아침 눈 뜨면 그 얼룩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또 아침이네. 동네 독서실에서 하루 12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책은 넘기는데 머리에는 안 들어오고 밤에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옆방에 대학 동창인 박재호가 이사 왔어요. 저보다 4살 어린 32인데 얼굴은 25처럼 젊어 보였죠. 얘는 아버지가 변호사인데도 고시 공부한다고 이 개고생하는 곳에 왔더라고요. 현우야, 이런 데서 뭐 하냐? 너 삼성 다니다 나온 놈 아니냐? 너야말로 여긴 뭐 하냐? 아버지가 법무법인 사장인데 그래서 더 해야지. 집안 기대에 부응해야 할 유일한 아들내미라고. 재우는 겉으론 농담처럼 말해도 속으론 큰 압박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랑은 달리 얘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강남 포차에 갔는데 새로운 알바생이 제 앞에 소주를 놓더라고요. 오늘도 혼자세요?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언제 누구랑 같이 온 적이 있나 싶어서요. 그냥 대충 고개만 끄덕였죠. 저기, 혹시 무슨 공부하세요? 매일 독서실에서 보는 것 같아서요. 이 여자, 제가 다니는 독서실 근처에서 본 적 있었네요. 고시생이요. 늙다리 고시생.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름은 서지연이었고 24세 대학은 중퇴했대요. 이 포장마차랑 편의점 알바로 생계 유지한다고. 어느 순간 제가 토익 강사 일을 했던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영어 좀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과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돈은 많이는 못 드리지만 솔직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고시 준비하느라 바쁜데. 근데 일주일 후에 고시원에서 마주쳤을 때 알게 됐죠. 지연이도 같은 고시원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맞은편 방에. 여기 싸잖아요. 저도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듯 웃는 얼굴이 왠지 마음에 걸려서 결국 주 2회 제 방에서 과외하기로 했어요. 영어 문법부터 시작했죠. 첫 수업이 끝난 날 재호가 술자리에서 물었어요. 야, 너 그 포장마차 알바생이랑 무슨 사이야? 아까 복도에서 말하는 거 봤는데 뭐가 무슨 사이야. 영어 가르쳐 달래서 그냥 돈 받고 가르쳐 주기로 했어. 진짜? 걔 꽤 괜찮던데. 소개 좀 시켜줘라. 재호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자에 대한 흥미가 생겼을 때 짓는 표정이었죠. 야, 그냥 학생이야. 건들지 마. 에이, 학생이면 어때? 나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 있어? 그날 밤 묘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호가 지연에게 관심 보이는 게 좀 불편했어요. 첫 수업은 엄청 어색했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서 문법책 펼쳐놓고 설명하는데 그녀의 샴푸 향기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집중하려 해도 자꾸 목선으로 시선이 갔달까. 선생님, 저 진짜 답 없죠? 아니, 생각보다 잘하네. 그냥 기초가 좀 부족한 거야. 사실 기초가 전혀 없었어요. 중학교 수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수업 후에 건네준 커피 한 잔이 왠지 위로가 됐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재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자식, 야, 소개 좀 시켜줘. 내가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직접 나섰다. 지연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급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호는 실망한 얼굴로 말했어요. 뭐야? 너무 차갑네? 너한테만 친절한 것 같은데?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그럴까? 다음 수업 날 지연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것 같았어요. 화장도 살짝 한 듯 했고 저는 괜히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독해를 좀 해볼까요?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해야 해서 수업 중간에 그녀가 물었어요. 저기, 지난번에 같이 있던 분은 누구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역시 재호한테 관심이 있나? 아, 재호? 대학 동기야. 같이 고시 준비하고 있어.
아, 그쪽은 좀 무서워 보이던데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재호가 무섭다고? 개구쟁이 같은 놈인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냥 좀 적극적인 스타일이라. 그래도 선생님이랑은 달라요. 선생님은 편안해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편안하다는 건 매력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믿을 수 있다는 뜻일까? 세 번째 수업날 완전 폭우가 쏟아졌어요. 지연이는 흠뻑 젖은 채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우산을 두고 나와서 제 수건을 건넸는데 그녀가 머리를 닦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처지도 다르고 그래도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업 그만하고 라면이나 먹을까?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면서 라면을 준비했어요.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이 라면을 먹는 건 쉽지 않았죠.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그 떨림이 계속됐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 토익 시험 볼 거예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려고요. 라면을 먹으며 그녀가 말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언제? 점수만 되면 3개월 뒤에요. 순간 씨벌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녀를 붙잡을 수 있겠어요. 잘 됐네. 그럼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 줄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또 혼자가 되는 저. 이번엔 더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소주병 2개를 들고 야, 술 한잔하자. 오늘 모의고사 망했어. 우리는 좁은 방에 앉아 소주를 마셨고 재호는 지연 얘기를 꺼냈어요. 걔 너한테만 잘해주더라. 나 오늘 포장마차에서 말 걸었는데 완전 차갑게 대하더라고. 그냥 너가 좀 무서워 보인대. 첫인상이 안 좋았나 보지. 재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무서워? 내가? 말도 안 돼. 여자들은 다 날 좋아하는데 자만하지 마. 모든 여자가 너 같은 놈한테 넘어가진 않아. 제 말에 재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너 그 여자 마음에 들어?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 말하려다가 솔직해지기로 했죠. 걔? 그럴지도. 역시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때도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어 보이더라. 뭔 소리야. 그냥 과외 선생이랑 학생 사이일 뿐이야. 아니야. 그 여자 눈빛이 달라. 너랑 나랑 대할 때 완전 다르더라. 재호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다음 날 독서실에서 나오는데 우연히 지연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세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고시원과 포장마차가 아닌 곳에서 만나는 거였죠. 무슨 일 있어? 저기, 선생님 친구분이 좀 불편해요. 계속 포장마차에 와서 말 걸고 오늘은 제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그 새끼가 진짜. 미안해. 내가 말해둘게. 더는 그러지 않을 거야. 고마워요. 사실 제가 좀 겁이 많아서요. 남자분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어려 있었어요. 제 손이 저절로 그녀의 손 위로 올라갔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말하고 나서 제가 더 당황했어요. 뭐 지금 내가 수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선생님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를 기다렸어요. 고시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죠. 야, 지연한테 그만 접근해. 걔가 불편해하잖아. 재호가 비웃듯 웃었어요. 뭐래? 나 오늘 걔 전화번호 땄는데. 뭐? 방금 포장마차 갔다 왔거든. 내가 좀 밀어붙였지. 거절 못하더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쉽게 번호를 줬다고? 아니, 그럴 리가. 야, 거짓말하지 마. 걔가 방금 나한테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거든.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나한테는 왜 친절한 척했어? 친절한 척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겠지. 제발 그만해라. 재호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너 조심해. 걔 뭔가 있어 보여. 무슨 뜻이야? 뭔가 계산적인 느낌? 왜 하필 너한테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생각해봤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거라곤 영어 실력 말고는 없었어요.
왜 그녀는 하필 저를 선택했을까요? 그 의문은 다음 수업 때 풀렸어요. 지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어제 그 친구분에게 전화번호 줘버렸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셔서. 괜찮아. 내가 그 녀석한테 얘기했으니까 더는 연락 안 할 거야.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녀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저 사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황급히 몸을 떼고 문을 열었더니 재호였어요. 야, 술 한잔하자. 오늘은 내가 쏜다. 재호의 눈은 방 안의 지연을 향했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말했어요. 아, 수업 중이었구나. 미안. 나중에 올게. 문이 닫히고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분 정말 무서워요. 눈빛이. 괜찮아. 내가 잘 말해볼게. 그날 밤 제가 재호 방에 찾아갔어요. 야, 진짜 그만해라. 지연이가 너 무서워한다니까. 재호가 비웃었어요. 걔가 그렇게 말해? 그런데 방금 내가 문자 보냈더니 답장 오던데? 뭐? 믿기 싫으면 직접 물어봐. 겉으로는 날 무서워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연락하고 있다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재호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지연이가 이중적인 걸까요? 다음 수업 전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재호랑 연락하고 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답장을 한 번 했어요. 무시하면 더 심해질까봐. 그 말에 안도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남았어요. 날이 갈수록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녀는 점점 나아졌고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가끔은 수업이 끝나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씩 하기도 했죠. 그럴 때면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선생님, 저 호주 가면 보고 싶을 거예요? 취기가 오른 그녀가 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걔 보고 싶겠지. 그럼 같이 가실래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어요. 36 늙은 고시생이 무슨 워킹홀리데이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고 싶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기다려 주실래요? 1년만. 포장마차의 흐릿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떠나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젊은 여자가 왜 저 같은 루저를 기억하겠어요. 약속은 못해. 넌 가서 내 인생 찾아. 난 여기서 계속 공부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뽀뽀했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녀의 입술은 소주 맛이 났죠. 쓰고도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재호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야, 진짜 너 걔랑 사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어제 봤어. 복도에서 뽀뽀하는 거.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킨 건가요? 내가 잘못 본 거야. 잘못 볼 리가 없지. 난 걱정돼서 그래. 걔 너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가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해. 옆 건물 고시원에 있는 대성 법무사 직원한테도 영어 배운다면서 접근했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재호의 눈빛은 진지했죠. 증거 있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안 믿으면 직접 가서 물어봐. 대원 고시원 304호 김준기. 나이는 40 정도 될 거야. 혼란스러웠어요. 지연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죠.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저 영어 때문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이틀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직원을 찾아갔어요. 고시원 주소는 재호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저 혹시 김준기 씨 계신가요? 문을 연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지친 눈빛이었죠. 누구세요? 저 실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지연이라는 여자 아세요? 영어 과외.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도 그 여자한테 속은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자 영어 배운다면서 접근해서 돈 빌려가더니 잠수 탔어요. 이미 3명한테 그런 짓 했다고 들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였어요. 지연이가 그런 사람이라고? 저에게만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업 시간에 지연이 평소와 다르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선생님, 오늘은 수업 쉬고 같이 나갈까요? 제가 알바비 받았거든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니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지연아, 혹시 대원 고시원 김준기라는 사람 알아?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누구요? 모르는데요? 정말? 네. 정말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저는 그녀를 믿기로 했어요. 재호나 그 직원이 착각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근처 술집으로 갔고 평소와 달리 그녀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선생님, 저 사실 돈이 좀 필요해요. 호주 가기 전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얼마나? 200만 원만요. 꼭 갚을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재호 말이 맞았던 거네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녀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겠죠. 생각해볼게. 그날 밤 재호를 찾아갔어요. 야, 내 말이 맞았어. 걔가 돈을 요구하더라. 재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그랬잖아. 그런데 넌 안 믿었지. 넌 항상 여자 보는 눈이 없었어. 그래도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이 더 돈이 많을 텐데. 재호가 웃었어요. 너는 순진해서 그래. 너같이 착한 사람이 사기꾼들한텐 쉬운 타겟이야.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녀가 저를 속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다음 날 지연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죠.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오늘 뵙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더는 속지 않겠다고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방에 들어선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진짜 호주 가려고요. 그게 제 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돈 빌려달라고 왔어? 제 말에 그녀가 놀란 듯 돌아봤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제는 술을 너무 마셔서 실수했어요. 선생님한테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다고? 아, 필요하긴 한데 제가 스스로 모을게요. 알바를 하나 더 구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저는 그녀의 눈빛을 살폈어요.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김준기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까 고민했지만 일단 참기로 했어요. 알았어. 다행이네. 사실 저 오늘 수업은 못할 것 같아요. 편의점 교육이 있어서요. 그래, 다음에 보자. 그녀가 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선생님, 어제 제가 그런 말해서 실망하셨죠? 아니야. 그냥 놀랐을 뿐이야.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선생님이 소중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나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녀가 고시원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 갔는데 지연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나이 든 아주머니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지연이는요? 아, 걔? 오늘부터 안 나온대. 편의점 알바한다나 뭐라나. 적어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조금 안심이 됐죠. 재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야, 고민 많아 보이네. 걔 때문에? 아니야. 그냥 시험 생각하느라. 아직도 그 여자 편 들어? 증거 봤으면서? 재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지연을 믿고 싶었어요. 야, 내가 그 여자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정신 차려라.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무슨 소리야? 누가 또 뭐래? 재호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지역 커뮤니티 글이었죠. 고시원에서 영어 과외 미끼로 돈 뜯는 20대 여성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글에는 지연의 특징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었어요. 피해자만 4명. 저도 그 5번째가 될 뻔했던 건가요? 이거 진짜야? 직접 확인해봐. 피해자들 연락처도 있어.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지연을 다시 만나면 이 사실을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거리를 둘까요? 그래도 그녀가 진심으로 저를 좋아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연은 연락이 없었어요. 과외도 취소됐다는 문자 한 통 없이요. 고시원에서도 마주치지 못했고요. 낮에는 독서실, 밤에는 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독서실에서 나오는데 지연을 마주쳤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평소와 다른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게 웃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선생님 덕분에 토익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호주 갈 준비 거의 다 끝났어요. 돈은? 2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부모님께 도움받았어요. 서울에 계신 이모도 좀 도와주시고 갑자기 그녀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그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다는데 그렇구나. 다행이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라도 할래요?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고 경계심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녀에게 끌렸어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확인해보고 싶었죠. 그래, 좋아.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향수 냄새도 강했어요. 나름대로 신경 쓴 모습이었죠. 선생님, 사실 제가 호주 가기 전에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게 고백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뭔데? 선생님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남자예요. 제가 전에 많이 상처받아서 남자들을 믿기 어려웠는데 선생님은 달라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다른 말이었어요.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죠. 대원 고시원 김준기 씨. 알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도 봤어. 영어 과외로 접근해서 돈 뜯는다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그건 사실이야?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는데 점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진심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처음엔 저도 속이려고 했던 거군요. 왜 그런 짓을 해? 살아남기 위해서요. 저 빚이 많아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그럼 김준기한테 빌린 돈은? 갚을 생각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빚을 갚기 위해 그 돈을 써버렸고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해가 됐죠. 선생님, 저 정말 호주 가려고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모든 빚을 갚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돈을 요구한 거야? 처음엔. 네, 하지만 진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 얘기를 꺼냈다가도 후회했고 선생님을 이용하기 싫었어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믿지? 믿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선생님한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거.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자리를 떴어요. 저는 술에 취해 고시원으로 돌아왔죠. 방에 들어서니 텅 빈 책상과 벽이 저를 반겼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가 제게 다가온 것도 제가 영어를 잘해서였을 뿐이었어요. 아니면 쉬운 먹잇감으로 보였거나 다음날 아침 문 밖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께 모든 거짓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위해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선생님의 따뜻함, 진심 어린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신 것, 그 모든 게 저를 바꿔놓았어요. 호주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할게요. 언젠가 모든 빚을 갚고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지연 올림,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인지도 모르겠어요.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이게 또 다른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호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야, 걔 떠났대. 오늘 아침에 고시원 나갔어. 알아. 다행이다. 이제 정신 차릴 수 있겠네. 재호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물었어요.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 걔? 진짜 바보같이. 걔가 남긴 편지 같은 거 있으면 다 찢어버려. 또 속지 마. 재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편지는 버리지 못했어요. 왠지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지연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졌어요. 시험 공부는 계속됐고 재호와 저는 여전히 독서실과 포장마차를 오갔죠. 야, 이번에 1차 시험 어땠어? 그냥 그랬어. 너는? 나도. 근데 너 요즘 집중 잘 되더라. 그 여자 잊었나 보네? 그런 셈이지. 하지만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녀의 미소, 향기,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적힌 말들. 3개월이 지났을 때 재호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야, 나 1차 붙었어. 진짜?
축하해. 너는? 난 떨어졌어. 재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있잖아. 오늘은 내가 쏜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요. 재호는 취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남았죠. 포장마차를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익숙한 향기가 났어요. 선생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지연아? 그녀였어요.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지연.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말랐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한국에 계셨네요. 저 잠시 돌아왔어요. 호주는 안 갔어?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일단 미뤘어요. 지금은 빚 갚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접근하려고? 날카롭게 말했지만 그녀는 눈물만 글썽였어요. 아니요. 이제 그런 짓 안 해요.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 편지 읽으셨나요? 읽었어.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께만큼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술기운이 확 돌았어요. 그녀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죠.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시험 떨어졌어. 또 도전해야지. 꼭 붙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 똑똑하시니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가야 해요. 일이 있어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녀는 제 번호를 물었고 저는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지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일하는 카페가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세요. 정말 맛있는 커피 대접해드릴게요.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가야 할까요? 또 속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호에게 물어봤죠. 야, 지연이 돌아왔대. 어제 마주쳤어.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속으려고? 제발 정신 차려라. 이번엔 달라 보여. 정말로 힘들어 보이더라. 그게 수법이라고. 불쌍해 보이게 해서 동정심 유발하는 거야. 가지 마. 재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죠. 결국 저는 그녀가 일한다는 카페를 찾아갔어요. 작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보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선생님,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특별한 커피 내려드릴게요. 테이블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진짜로 보였어요. 이게 또 다른 연기일까요? 여기요. 제가 직접 내린 핸드드립이에요. 커피와 함께 작은 케이크도 놓았어요. 오늘 쉬는 시간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1시간 후 그녀의 휴식 시간이 됐고 그녀는 제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그때 그런 짓을 해서. 왜 그랬어? 정말로.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제가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고요. 점점 빚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 거야? 네, 처음엔 그냥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빚이 늘어나서.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어요. 선생님은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셨거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 이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도 해요. 빚을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기로 했어요. 호주는 언젠가 빚을 다 갚고 돈을 모으면 그때 가려고요.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재호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선생님, 저 이제 다시 일해야 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래, 시간 되면.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미소를 믿고 싶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어디야? 같이 공부하기로 했잖아. 아, 미안. 지금 가고 있어. 너 그 여자 만났지? 침묵이 대답이 됐어요. 아, 내가 진짜 바보야. 또 속고 있다고.
전화를 끊고 독서실로 향했어요. 재호가 화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너 제발 정신 차려. 그 여자한테 또 빠지면 끝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한 번 만난 것뿐이야. 걔가 또 뭘 하던? 돈 없다고? 빚 있다고? 재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지연이가 정확히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야, 내가 말했잖아. 걔는 프로라고. 항상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 동정심 유발해서 돈 뜯어내. 하지만 이번엔 달라 보여.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그게 다 연기라고. 제발 정신 차려. 재호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지연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재호 말대로 모든 게 연기일까요? 며칠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망설였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서 만날까? 포장마차 어때요? 예전처럼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찾은 포장마차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알바하던 때가 그리웠죠. 기다리셨어요? 지연이 와서 제 앞에 앉았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한테 돈 빌리려고 했던 것도 거짓말했던 것도 다요. 하지만 선생님을 좋아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제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다시 영어 배울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돈 내고요. 뭐? 제가 호주 가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정직하게. 이게 또 다른 술수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호를 마주쳤어요. 또 만났지? 넌 진짜 못 고치는 바보야. 걔가 뭐래? 다시 영어 가르쳐 달래. 돈 내고. 재호가 비웃었어요. 뻔한 수법이잖아. 다시 접근해서 또 돈 뜯어낼 거야.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 넌 진짜 걔 같은 애들은 절대 안 변해. 사람 속이는 게 직업이네야. 재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변화도 진짜로 보였고요.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과감히 결정을 내렸어요.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죠. 토요일 오후 2시 독서실 앞에서 만나자. 과외는 해줄게.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제 고시원방이 아니라 카페에서요. 그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할게요. 과외가 끝나고 그녀는 봉투를 건넸어요. 수업료였죠. 이거 받아주세요. 정당하게 번 돈이에요. 봉투를 받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일주일에 2번.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영어 공부를 했죠. 그녀는 매번 수업료를 가져왔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재호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저는 점점 그녀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가 고시원 제 방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야, 열어. 내가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취한 목소리였어요. 재호였죠. 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그 여자 지연이 내가 또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나도 속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여자 직장에 갔었어. 지켜봤다고.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 그래서 오늘 찾아갔어. 이제 믿는다고. 취기가 많이 올랐는지 재호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어쨌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도 고백했어. 너한테 했던 것처럼. 너랑 나랑 똑같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지? 무슨 말이야? 무슨 고백? 사랑한다고, 진심이라고, 이제 달라졌다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이게 또 다른 사기인가요? 그게 언제야? 오늘 내가 카페에 찾아갔고 걔가 퇴근하는 거 기다렸어.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재호 씨는 특별해요.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 정말 좋아해요. 재호가 벽을 쾅 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너랑 나랑 둘 다 호구였던 거야. 걔는 진짜 프로야. 다음 날 지연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소를 믿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재호랑 무슨 사이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무슨, 어제 재호한테서 들었어. 너가 걔한테도 고백했다면서? 그녀는 말을 잃었어요.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죠. 선생님, 그건 어제 카페에서 만났지? 걔한테도 똑같은 말 했어?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 진심이라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저 둘 다 속였어? 둘 다 호구로 만들어서 뭘 얻으려고 했던 거야? 아니에요. 재호 씨가 계속 찾아와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선생님만 생각했는데 재호 씨가 카페에 매일 오고 퇴근길에 기다리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했어?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걔가 오해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나한테 한 말, 재호한테 한 말 다 똑같아. 우린 둘 다 호구였어. 아니에요. 선생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 이제 달라졌어요. 정말로요? 미안해. 이제 그만.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녀가 뒤에서 울면서 불렀지만 더는 돌아보지 않았죠. 고시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진실을요. 무시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문자가 왔죠. 재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 CCTV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재호 씨가 저한테 접근한 건 선생님을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재호 씨 방 책상 서랍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자가 이상했어요. 재호 방 서랍.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재호 방으로 갔어요.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재호 옆을 지나 책상으로 향했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엔 여러 여자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연의 사진도 여러 장, 그리고 메모장. 지연, 이번엔 꼭 성공시키자. 내가 실패한 이유? 너무 급했어. 현우를 이용하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그때 재호가 깼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거... 그냥 지연이한테 접근한 게 계획적이었어? 나를 이용해서? 재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인정할게. 맞아. 내가 그 여자 오래전부터 노렸어. 근데 계속 차였어. 그래서 너를 이용하기로 했지. 내가 그 여자 마음 얻으면 내가 다시 접근하려고. 근데 어제 그 여자가 또 차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거짓말했어. 너도 그 여자한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재호? 지연? 둘 다 거짓말쟁이일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방을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어요. 카페로, 지연이 있는 곳으로.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고 지연은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재호 방 서랍 봤어. 걔가 너한테 접근한 게 계획적이었네. 지연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믿어주셨군요. 사실은 다 말해. 지금 당장. 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저 처음에 선생님한테 접근한 건 사실이에요. 돈이 필요했고, 하지만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짜로요. 재호는? 그 사람은 제가 포장마차에서 일할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손님으로 왔다가 점점 집요하게 거절해도 계속 접근했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나타났고, 그래서 나한테 영어 배우자고 한 거야? 재호를 피하려고? 처음엔. 네, 하지만 선생님은 정말 달랐어요.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셨고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죠. 지연아, 난 더 이상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선생님.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든 나중이든 지금은 진심이에요.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시간이 필요해. 다시 생각해 볼게. 다음 날 고시원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재호가 모든 짐을 싸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몇몇 고시생들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이상한 느낌의 고시원 주인을 찾아갔어요. 저기, 재호 씨가 갑자기 떠났다던데요? 아, 그 양아치. 알고 보니 돈 훔치는 전과자더라고. 경찰에서 왔었어, 아침에. 네? 옆 건물 대원 고시원이랑 신림동 쪽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돈 훔쳤대. 영어 과외한다면서 접근해서 신뢰 얻고 돈 뜯어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어 과외라고? 그럼 지연이 아니라 재호가?
황급히 자리를 뜨고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재호가 사라졌어. 고시원 주인이 재호가 사기꾼이라고. 알아요. 경찰이 카페에도 왔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접근했었거든요. 그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재호 씨가 올린 거예요. 저를 음해하려고 경찰이 IP 추적해서 확인했대요.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의심했던 사람이 피해자였어요. 저녁에 지연을 만났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선생님한테도 돈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알아가면서 그럴 수 없었어요. 재호 씨는 계속 저를 괴롭혔고 선생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김준기는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했잖아. 그건 절반은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빚에 쪼들려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갚을 생각이었는데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선생님이 알면 떠날까봐.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보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 이제 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질문 있으면 뭐든지. 밤새도록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과거, 빚, 재호와의 관계, 모든 것을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드디어 행정고시 1차에 합격했어요. 지연은 제일 먼저 축하해줬죠.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 사실 내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 저요? 응,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지연은 이제 제대로 된 카페 매니저가 되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호주는 아직 먼 꿈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저 요즘 생각해요. 꼭 호주를 가야 할까? 여기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무슨 계획인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언젠가 제 카페를 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꿈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그 꿈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호가 체포됐다고요. 여러 명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였어요. 피해자 중에는 김준기도 있었고 다른 고시원 사람들도 있었죠.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재호는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 저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이미 달라졌어, 지연아.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고시원 옥상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녀의 향기가 저를 감쌌고 온기가 저를 채웠어요. 선생님, 아니, 현우 씨, 저 정말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해. 이제 더 이상 의심은 없었어요. 우리는 둘 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지연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카페에 갔더니 그녀는 사직했고 고시원 방도 비어 있었죠. 지연 씨요? 어제 짐 다 빼고 갔어요. 이거 남겼던데. 주인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종이 한 장과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현우 씨께 정말 미안해요. 저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아요. 김준기 씨가 고소를 취해야 하는 대가로 자기랑 같이 살자고 협박했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돈은 당신이 저한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작은 보답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로 호주로 떠나요. 이번엔 진짜로 잊어주세요.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지연 올림,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사기? 며칠 후 김준기를 만났어요. 지연이요? 그 여자 또 사기쳤나 보네요. 저는 무슨 고소를 취해야 하는 대가를 요구했다는 건지 모든 게 헷갈렸어요. 지연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말 도망친 건가요? 아니면 한 달 후 호주 시드니에서 엽서 한 장이 왔어요. 현우 씨, 정말 미안해요. 마지막까지 거짓말해서.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에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지만 제 과거가 우리 사이에 있는 한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새 출발을 위해 떠났어요. 언젠가 모든 빚을 갚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지연, 그리고 사진 한 장.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 선 그녀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 미소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냥 믿기로 했죠. 그게 저한테는 더 나은 선택이니까요. 다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천장의 얼룩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제 인생의 지도 같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로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또 아침이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말했어요. 어쩌면 이게 인생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